7번 어떤 기하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데 글벗이는 분자를 잘못 보아 답이 0.27 땡땡이 되었고 세종이는 분모를 잘못 보아서 답이 1.16 땡이 되었다. 이 분수를 순환수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자, 어디서 틀린다 했어요? 기하 분수. 자, 이미 약분이 끝난 분수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놓치지 말고. 자, 어떤 기하 분수가 있는데 몰라. 몰라서 우리는 a분의 b라고 나타내 볼게. 자, 분모도 모르고 분자도 모르는 어떤 기하 분수가 있었어. 자, 이 기하 분수를 뭘로 나타내는 거야? 소수로 나타내는 거야. 소수로 나타내는데 글벗이는 분자를 잘못 보아서 0.27 땡땡 되었대. 자, 어떤 기하 분수가 있는데 글벗이는 이 기하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데 분자를 잘못 보아서 분자 b를 잘못 보았다 그 말이야. 분자를 잘못 보았어. 근데 이 말 뜻 안에는 분자를 잘못 이 말 뜻 안에는 분모는 어때? 분모는 바르게 보았다 그 말이죠. 분자는 잘못 보고 분모는 바르게 보아서 소수로 나타냈더니 0.27 땡땡이 되었다 그 말이야. 이해하시죠? 그리고 세종이는 반대로 분모를 잘못 보아서 자 어떤 기하분수가 있는데 세종이는 분모를 잘못 보았대. 자 분모를 잘못 보았대. 이 말 안에는 분자는 바르게 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소수로 나타냈더니 1.16 땡이 되었다 그 말이야. 이해가셨습니까? 자, 좋아. 자, 그러면 이때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쳐볼게. 분수로 고치니까 99분의 뭐가 됩니까? 27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분자는 잘못 보았어. 분자는 잘못 보았어. 그 말 안에는 분모는 바르게 보았다 그 말이지. 그러면 처음 주어진 이 기하분수의 분모는 뭐라는 거야? 99. A가 바로 99다. 맞아요?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이 문제는 어디 틀린다고? 기하분수. 이미 약분이 끝난 분수여야 돼. 근데 99분의 27은 기하분수가 아니잖아. 자, 뭘로 약분돼요? 딱 보니까. 그렇지. 지금 9로 약분이 되죠? 일단 9로 나눠보니까 3이 되고 9로 나누니까 11이 되네. 그래서 11분의 3이야. 자, 이런 기하분수에 대해서 자, 분자는 잘못 보았대. 그 말 안에는 분모는 바르게 보았다 그 말이야. 아, 결국 처음에 주어진 어떤 기하분의 분모 바로 A 값은 뭐가 됩니까? 11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A. 이해하셨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이 소수를 보고 그 다음에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분모는 9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6에서 뭘 빼야 돼? 11을 빼야 되겠지. 그럼 116에서 11 빼니까 뭐가 됩니까? 105가 되겠지. 마찬가지야. 딱 보니까 뭐가 돼? 약분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기약분수 고칠 상태에 생각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일단 5로 나눠볼게요. 5로 나누니까 21이죠. 5로 나누니까 18 되겠지. 또 뭘로 나눌 수 있어? 3 나누니까 7이 되고 3 나누니까 6이 되겠지. 6분의 7이 되겠죠. 근데 A, 바로 분모는 잘못 보았다 그 말이야. 그 말뜻 안에는 뭐? 분자는 바르게 보았다 그 말이지. 바로 이 값이 뭐가 됩니까? B가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처음에 어떤 기하분수는 자, 분모가 11이고 분자가 7이니까 결국 이 값은 뭐가 됩니까? 11분의 7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렇게 처음 이제 기하분수를 우리 구했고 이 분수를 뭘로 나타내는 거야? 이제 순환소수로 천천히 나타내면 되겠네. 아시겠죠? 10번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기본 단위인 1바이트는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이다. 다음은 여러 저장 단위 사이의 관계이다. 1테라바이트의 저장 공간에는 4메가바이트의 음악 파일을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1테라바이트 저장 공간에 4메가바이트 음악 파일을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냐 그 말이야. 자, 그러면 1테라바이트를 볼까요? 자, 1테라바이트. 여기 보니까 기가바이트가 있네. 또 여기에 메가바이트가 있어. 자, 근데 여기 보면은 1테라바이트는 2의 10제곱 기가바이트야. 또 1기가바이트는 2의 10제곱 메가바이트야. 자, 일단 여기에 있는 테라바이트와 메가바이트의 단위부터 맞춰놓고 생각해 볼게. 자, 1테라바이트의 저장 공간에 있기 때문에 1테라바이트를
메가바이트로 붙여. 다시 뭐라고요? 1테라바이트. 1테라바이트가 몇 메가바이트냐 그 말이야. 몇 메가바이트냐. 여기까지 가십니까? 그런 다음에 이걸 구했다면 자 1테라바이트가 몇 메가바이트인지 구했다면 자, 이 저장 공간에 4메가바이트 음악 파일을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느냐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 자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 메가바이트 저장 공간이 있다 할게. 자, 이 저장 공간에 4 메가바이트 음악 파일을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어? 천천히 생각해봐. 100 메가바이트 저장 공간에 4 메가바이트 음악 파일을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100 나누기 4에서 25개를 저장할 수 있겠죠. 이해 가셨죠?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이 관계를 갖고 1테라바이트가 몇 메가바이트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생소한 단위이기 때문에 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너희가 그동안의 단위 환산,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이렇게 이제 단위를 통일시켜서 구했던 그 문제 다 동일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해볼게. 자, 1테라바이트. 1테라바이트 밑에 써있죠? 2의 10제곱 기가바이트야. 기가바이트. 되셨죠? 근데 여기 1기가바이트는 또다시 2의 10제곱 메가바이트야. 자, 그러면 여기 2의 10제곱 기가바이트가 있는데 1기가바이트가 2의 10제곱 메가바이트니까 다시 보면 얘는 2의 10제곱 곱하기 다시 1기가바이트 뭐라고요? 2의 10제곱 메가바이트 된다고 이렇게. 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봐. 자, 2의 10제곱 기가바이트. 그러니까 1기가바이트가 2의 10제곱만큼 있다 그 말이야. 근데 1기가바이트는 2의 10제곱 메가바이트니까 2의 10제곱 메가바이트가 2의 10제곱만큼 있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2의 10제곱에 또다시 곱하기 2의 10제곱이니까 결국 1테라바이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20제곱 메가바이트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1테라바이트는 2의 20제곱 메가바이트야. 자, 이 저장 공간에 우리는 4메가바이트 음악 파일을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냐 했기 때문에 결국 2의 20제곱을 뭘로 나눠보면 되는 거예요? 4로 나눠보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2의 20제곱 나누기 4는 2의 제곱이지. 그래서 2의 뭐가 됩니까? 18제곱. 예, 걔만큼 저장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예, 5번. 1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자, 아래 그림이죠. 직사각형에서 빗금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색칠되어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밑변 높이 보여요? 자, 밑변과 높이 잡기가 좀 쉽지 않죠?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 처음에 주어진 큰 직사각형 넓이에서 자, 둘러싸고 있는 새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된다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어떻게 한다고?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뺀다고. 자, 새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 새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서 그거를 빼면 된다 그 말이야. 이해 가셨습니까? 좋아.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여기 맞춰서 는 하고 자, 직사각형 넓이. 자, 가로가 2a이고 세로가 2b야. 그러면 둘 곱하니까 4ab 이렇게 되겠죠? 4ab. 자, 빼기 그룹을 쓴 거야. 자, 그 다음 괄호. 자, 중괄호를 쓸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적습니다. 자, 1번 삼각형. 자, 높이 2b. 자, 밑변 길이. 자, 이 길이는 전체 길이 2a에서 이만큼 빼면 되겠죠? 그럼 2a에서 2b를 빼. 되셨지? 자, 그럼 1번 삼각형에 대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자, 2분의 1부터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자, 그 다음 밑변 길이 자, 이거 2a 마이너스 2b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 2b 쓰면 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그 다음에 2번 삼각형 볼게요. 자, 밑변은 2b 그 높이를 볼 텐데 이 길이는
자, 이 길이 2b에서 이제 b를 빼니까 자, 다시요. 2b에서 b를 빼니까 남는 길이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b 이렇게 되겠지. 지금 보니까 이 길이를 봤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근데 값은 같네. 근데 선생님이 확인을 해봤는데, 예, 혹시라도 오타가 있을까 해서 확인했는데 일단은 맞아요. 하기 때문에 길이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예, B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좋아. 조금 이제 이제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약간 변형을 이렇게 주면서 이 부분을 조금 놓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2번 삼각형 넓이는 자,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 씁니다. 2b 곱하기 b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되셨죠? 그럼 더하기 자, 그 다음에 3번 삼각형 넓이 봅니다. 자, 그럼 밑변 2a 높이 b니까 마찬가지로 다 쓸 거야.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b.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중괄호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마. 그냥 쓰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실수 없이 맞출 수 있는데 실수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 문제 식 정리를 할 때 한 줄로 쭉 정리를 하고 이 식에 대해서 자, 식 쓰기만 잘하면 되는데 식을 쓰는 과정에서 1번, 2번, 3번의 넓이를 이렇게 시험지 곳곳에 구한다고 이렇게 풀이를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리고 이걸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틀리는 경우 꽤 많았어. 하기 때문에 자, 군데군데 이렇게 넓이를 구해서 뭔가 이렇게 합치는 과정에서 실수하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 줄로 식을 쭉 정리를 해. 그런 다음에 이 식 정리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면 여러분들 틀릴 일이 많이 줄 거야. 아시겠죠? 자, 해볼게. 자, 4ab 그 다음에 빼기 중괄호 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해봅니다. 자, 이만큼 볼게. 자, 곱하기 연결이니까 자, 이때 분모 그다음에 분자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 b를 이렇게 갖고 곱한다. 자, b를 곱하니까 2ab 그 b 곱하니까 마이너스 2b 제곱 이렇게 되겠죠. 좋아. 그럼 여기 더하기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자, 곱하기 연결이니까 2 약분되고 b 곱하기 b니까 b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대로 쓰고 자, 이 부분인데 자, 이렇게 약분하고 곱하기 뭐가 됩니까? AP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 가셨죠? 좋아요. 자, 는 하고 그러면 4AP 마이너스 중괄호 하고 중괄호 안 동량계 정리해 볼게. 자, 2AB에 더하기 AB니까 3AP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2B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4ab 중괄호 푸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3ab. 자,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b제곱 되겠죠? 한 번 더 동량계 정리하니까 4ab 빼기 3ab는 ab. 그리고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14번. 자, 이 식을 간단히 하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푼다 했어요? 소가로 풀고, 그 다음에 중가로 풀고, 이렇게 대가로 푸는 거야. 그쵸?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푼다고? 자, 괄호를 한 번에 푼다고. 어떻게 푼다고? 괄호를 한 번에. 자, 볼게요. 자, 는 한 다음에, 자, 앞에 있는 3x 그대로 쓰고, 자, 그 다음 x를 볼 텐데, x는 어떤 괄호 안에 있어? 어떤 괄호? 대괄호 안에 있죠? 그럼 대괄호만 풀면 돼. 근데 풀 때 어떻게 풀어? 대괄호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곱해지면서 이렇게 괄호 풀리는 거야. 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서 대괄호 푸니까 마이너스 x. 오케이. 자, 마이너스 3x 제곱. 역시 대괄호 안에 있죠? 그럼 대괄호를 풀면서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그렇죠.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2x를 볼게요. 2x는 어떤 괄호 안에 있어요? 중괄호 안에 있죠. 그러면 중괄호를 풀면서 마이너스가 곱해지고 또 대괄호가 풀면서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자, 중괄호 풀면서 마이너스 곱해지고 대괄호 풀면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뭐가 됩니까? 그렇죠. 플러스 2x. 좋아. 마이너스 4x 제곱 어디 안에 있어요? 중괄호 안에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중괄호 풀면서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플러스 4x 제곱이지 대괄호 풀면서 마이너스 또 곱해지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x제곱은 소괄호 안에 있죠. 그럼 소괄호 풀면서 플러스가 곱해져. 그럼 x제곱이지. 그럼 중괄호 풀면서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x제곱이죠. 또다시 대괄호 풀면서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뭐가 됩니까?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x는
소가로 안에 있지? 그럼 소가로 풀면서 플러스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x 그대로, 중가로 풀면서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플러스 x, 대가로 풀면 마이너스 곱해지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괄호를 한 번에 풀고 나서 그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동류항끼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16번. 어떤 식에서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했더니 되었다. 바르게 계산 결과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어떤 식? 자, 어떤 식은? 그렇죠. 네모로 더해야 되겠죠. 자, 어떤 식에서 이만큼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원래는 빼려고 한 거야. 자, 이 문제의 핵심. 자, 빼긴 빼는데 이렇게 적으면 곤란하죠. 자, 이 전체를 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치 괄호가 있어야 한다. 자, 어떤 식에서 이 식 전체를 빼니까 반드시 괄호가 있어야 한다. 자, 원래 이렇게 하려 했던 거야. 근데 잘못해서 자,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어떤 식에서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를 잘못해서 더했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 식 전체를 더했으니까 반드시 괄호가 필요해요. 자, 더했더니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되었다. 이때 바르게 계산한 결과. 자, 바르게 계산하니까 자, 어떤 식에서 바로 주어진 식을 뺀 결과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뭐부터 처리해야 돼? 자, 아래식에서 어떤 식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일단 괄호부터 없앨게. 자, 그럼 어떤 식에 자, 플러스에 그냥 괄호 풀리니까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어떤 식을 구하려면 네모와 남겨놓고 자, 이들을 다 뭐 하면 돼? 자, 다 이항시키면 되겠죠? 자, 그럼 이항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자, 2x제곱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6x 제곱에 이항되면 반대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2x제곱해서 마이너스 8x 제곱. 오케이. 그 다음 플러스 3x 이항되면 마이너스 3x니까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 해주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어떤 식을 그대로 여기 대입해서 자, 빼는 거야. 자, 빼는데 주의할 것은 이 전체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괄호를 풀면서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를 다 곱해줘 한다고.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어떤 식?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에서 이 식 전체를 빼니까 괄호 풀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동량끼리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20번 a가 1보다 작을 때 x와는 1차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되어 있어. 자,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볼게요. 자, 먼저 뭐부터? 자, 이항부터 해야 되겠죠? 자, x랑 이항하니까 ax 마이너스 x 그 다음 플러스 이 반대로 이항시키면 3 이렇게 되겠지. 자, 이 문제의 핵심. 자, 요 앞부분 바로 좌변에 대한 정리야. 자, x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자, x가 공통으로 곱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x로 묶어서 괄호를 이용해서 정리할 줄 알아야 되겠지. 이 문제 핵심이야.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괄호를 이용해서 x가 공통으로 곱해졌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야. 꼭 챙겨두길 바래. 알겠습니까? 자, 그럼 x를 묶어내니까 남는 게 뭐냐면 a죠. 그럼 x를 묶어내니까 남는 건 뭐? 마이너스만 남나? 아니지. 이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 또? 그치. 1이 생략돼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반대로 한번 x를 곱해볼게요. 자, 이렇게 x를 이렇게 곱해봐. 자, x를 곱하니까 ax. 그 다음에 x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x.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이니까 자,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과정을 잘 챙겨두길 바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부등호 방향 가고 3 되셨죠? 그 다음에 자,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그럼 x 앞에 곱해진 a-1로 양변을 나눠야 되겠죠? 그럼 좌변 x가 되고 그 다음 우변도 똑같이 a-1로 나눠. 그 나눈 값은 어디로 갑니까? 분모로 가는 거야. 그럼 a-1은 뭐가 됩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부동호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지. 자, 이 문제의 두 번째 포인트야. 자, 이 문제의 두 번째 포인트. 자, 첫 번째는 자,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줄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x로 묶은 이 분배 법칙 식정리하고 두 번째는 부동호 방향 결정인데 양변을 a-1로 나눴어. 그러면 a-1의 부호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이 있는 거라고. a가 어때? 1보다 작아.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자,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거기서 1을 뺐어.
1보다 작은 값에서 1을 빼면 a-1은 양수야, 음수야? 그치, 음수지. 음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어때야 돼? 반대로 바뀌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좋아.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 자,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식처리하는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조건을 갖고서 마지막에 부동호 방향 결정하는 거. 자, 꼭 챙겨두길 바래. 아시겠습니까? 22번. x와는 1차 부등식의 해가에게 주어졌어요. 자, 이때 이 부등식 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부등식을 풀어서 그때 나온 해와 이때 해를 비교해서 어떤 조건을 한번 챙겨봅시다. 자, 일단 풀어볼게. a 플러스 bx 플러스 2a 마이너스 3b가 0보다 작아. 자, a 플러스 bx. 자, 상수항 이항시킵니다. 이항시키니까 자, 부도망을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되겠죠. 그 다음에 x 앞에 곱해진 a 플러스 b로 양변을 나누니까 좌변은 x만 남고, 자, 우변은 나누는 값이 어디로 갑니까? 분모로 가서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셨죠?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부동호 방위 결정하지 않았어. 왜? 나는 a 플러스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갔어요? 자, 그런데 자, 같은 부등식에 대해서 해를 비교했더니, 자, 해를 비교했더니 해는 어때야 돼?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부동호 방향이 왼쪽이네. 그럼 당연히 부동호 방향이 왼쪽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잖아. 나는 a 플러스 b가 보다 음수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자, 해가 같기 때문에 우변이 어때요? 우변이 같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챙길 수 있겠네. 첫 번째, 자, 나눈 a 플러스 b가 음수였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변을 비교했을 때 같아야 돼. 결국은 a 플러스 b 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3b의 값이 뭐가 돼야 한다? 2분의 1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걸 갖고서 자, 세 번째 줄에 주어진 이 부등식을 푸는 거야. 아시겠죠? 일단 자, 두 번째 조건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대각선 곱하기 다 아시죠? 자,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6b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동력끼 정리해 볼게. 자, b를 이렇게 이항시키니까 5b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4a를 우변을 이항시켜 플러스 4이니까 5 이렇게 되겠죠? 양변 5로 나누니까 결국은 a는 뭐가 되는 겁니까? b. 정리하고 났더니 깨끗하게 이렇게 a와 b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부등식을 푸는데, 자, 두 번째 조건을 정리했을 때 a, b 같잖아. 그 b 대신에 a를 대입해서 정리해 볼게. 자, 여기는 b 대신에, 자, a, b 같으니까 b 대신에 a를 대입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문자를 줄이면 간단해지잖아, 그지? 자, b 대신에 a를 갖다 대입하니까 3a 빼기 2a니까 뭐가 됩니까? ax가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할게. a, 그 다음에 x야. 그럼 더하기, 자, b 대신에 지금 a를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4a 빼기 6a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자, 그것이 어떻다? 0보다 커 낫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자, x값 구하기 위해서 상수항 이항시키니까 ax는 이항시키니까 2a보다 커 낫다. 그 양변을 a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x가 되고 a로 나누니까 2가 되는데, 역시 부등호방이 결정하지 않았어. 왜? a가 양인지 음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제 핵심이야. 자, 해서 자, 아까 전에 1번 자, 조건 우리가 이렇게 쓰질 않았는데, 두 번째 조건에서 A하고 B가 같다는 걸 알았어. 그럼 B 대신에 A를 갖다 대입하니까 A 더하기 A 하면 2A가 되겠죠? 2A가 어떻다는 거야? 0보다 작다라는 거야. 결국 2로 나누면 A는 어떻다? 0보다 작다는 사실을 1번에서 알 수 있겠지. 아, 이걸 통해서 양변을 A로 나눴어. A로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부등호방이 어떻게 돼?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X는 2보다 작고,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천천히 한번 돌려보면서 몇 번씩 풀어보길 바래. 아시겠습니까? 23번. 한 번에 680kg까지 운반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몸무게가 48kg인 사람이 이 엘리베이터 한 개에 40kg의 물건을 여러 개 실어 운반하려고 한다.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물건의 최대 개수는, 자, 이때 운반할 수 있는 물건의 개수를 X개라 둘게요. X개. 자, 그럼 엘리베이터가 있어.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 그럼 사람 있지, 사람.
자,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 물건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 자, 그랬을 때 이 전체 무게가 680kg까지니까 이 전체 무게가 680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사람의 무게는 어때요? 사람의 무게는 48kg. 그 다음에 물건 하나의 무게가 40kg인데 이 물건의 개수를 x개로 뒀어. 그 물건 x개에 대한 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40x가 되겠지. 이걸 더한 게 전체 무게인데 그 전체 무게가 680까지니까 이하가 돼야 되겠죠.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풀면 돼요. 그래서 40x. 자, 그 다음에 48 이하에서 빼니까 뭐가 됩니까? 632가 되겠죠? 그럼 x는 632를 뭘로 나누면 돼? 자, 40으로 나누니까 1. 40 빼니까 여기가 232가 되겠죠? 그럼 6 안 들어가고 5 이렇게 되겠죠? 하니까 얘는 200. 200이니까 32. 해서 15점 뭐뭐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는 15점 뭐뭐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자, 마지막 물을 한번 더 볼게요.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물건의 최대 개수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때의 물건의 개수가 15점 뭐뭐뭐 작거나 같으니까 물건의 무게는 몇 개잖아. 자연수 개가 된다고. 따라서 최대 몇 개까지? 15개까지 운반할 수 있겠네요. 이해가셨죠? 24번 원가가 18,000원이 물건을 정가의 40%를 할인 판매하여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때 정가는 얼마로 정해야 되겠는가? 자, 여기서는 정가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가를 x1 이렇게 놓을게. x1. 자, 지금 보면 얘는 원가, 정가, 판매가에 관한 문제 항상 이렇게 써놓고 시작한댔지. 자, 원가는 얼마라고요? 18,000원이야. 18,000원. 그리고 정가는 자, 정가는 우리 x1 이렇게 뒀죠. 자, 그다음 판매가를 볼 텐데 지금 문제를 봤더니 다시 한번 읽어볼게. 원가 18,000원의 물건을 정가의 40%를 할인 판매하여 이렇게 돼 있어. 그 밑에 판매가. 자, 실제로 우리가 판매한 거는 정가의 40%를 할인해서 판 거야. 그러면 정가의 40%를 할인해 팔았기 때문에 판매가는 정가의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가의 40%를 할인해 팔았대. 그 말은 곧 판매가는 뭐가 된다? 판매가는 정가의 몇 퍼센트 된다? 40%가 아니라 몇 퍼센트? 60% 된다.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된 거야. 여기 보면 뭐뭐의가 붙었지. 뭐뭐의. 기준이야, 기준. 뭐가 기준이야? 정가가 기준이야. 정가. 정가를 기준. 자, 100%를 봤는데, 자, 이 정가에 40%를 할인했대. 자, 이 중에 40% 이만큼을 뭐 한 거야? 할인했다 그 말이야. 그 판 건 실제 이렇게 판 건 이렇게 이게 바로 판매가가 된다 그 말이야. 판매가. 그리고 이 판매가는 그럼 결국 정가. 이 정가의 몇 퍼센트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60%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근데 정가를 뭐라 뒀어? X라 뒀지. 결국 정가 X의 60%로 팔았다 그 말이야. 그럼 X의 60%는 X 뭐뭐의는 곱해야 되겠지. 자, 죄송합니다. 이거 X야. X 뭐뭐의니까 곱하기 60%는 100분의 뭐가 됩니까? 60. 자, 이거 소수로 고칠게요. 100분의 60은 0.6이니까 0.6 곱하기 x니까 0.6x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래서 판매가는 0.6x.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판매하여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 한다. 자, 이익은 자, 어디에서 어딜 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원가가 18,000원인데 판매가가 20,000원이야. 자, 18,000원에 내가 사서 20,000원에 팔았어. 그럼 이익은? 자, 20,000원에서 18,000원 빼니까 얼마입니까? 2,000원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익은 어떻게 구한다? 판매가에서 뭘 빼는 거예요? 원가를 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해서 우리가 다시 봤더니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대. 자, 이익은 판매가 0.6x
6x에서 원가 18,000원을 뺀 게 바로 이익이야. 그 이익이 원가의 10% 이상이래. 원가 18,000원의 10%. 그러니까 곱하기 100분의 10. 이게 바로 원가의 10%지. 이건 이익이고 이익이 원가의 10% 이상이니까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때 x를 구하는 거예요. 자, 좀 정리를 해볼게. 일단 자,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소수를 정수로 고치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할게요. 10 곱하니까 6x 빼기 자, 10 곱하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 10을 곱하니까 18,000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8만을 이항시킬 거야. 그 6을 나눌 텐데 그렇게 좋지만 일단 6부터 한번 나눠볼게. 좀 숫자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자, 6을 먼저 이렇게 나누니까 여기는 3만이 되겠죠. 여기 뭐가 됩니까? 3천이 되겠지. 이해하시죠? 그럼 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만 이항하니까 플러스 3만에 3천이 더하니까 3만 3천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가 바로 뭡니까? 아까 전에 정가였죠? 그래서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정해야 돼? 정가는 3만 3천 원 이상으로 정하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25번 소담이가 가입한 음악 사이트에서는 정액요금 7,800원을 내면 한 달 동안 원하는 음악을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고 정액제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당 500원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 달에 몇 곡 이상 내려받을 경우 정액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렇게 돼 있어. 자, 정액제를 이용하게 되면 요금이 얼마? 7,800원이지. 근데 한국당 500원이야. 근데 몇 곡 했잖아, 몇 곡. 그럼 X곡을 내려받는다 하자. X곡을. 그럼 한국당 500원인데 X곡을 내려받으면 그때 요금 얼마가 돼? 500X가 되겠죠. 자, 근데 자, 마지막 물음을 봤더니 한 달에 몇 곡 이상 내려받을 경우 정액제를 이용한 유리할까 이렇게 돼 있어. 당연하죠. 그러니까 몇 곡 내려받지 않으면은 그냥 한국당 500원에 내려받는 게 유리하지만 내가 이렇게 내려받는 게 많아. 내려받는 음악이 많아.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이렇게 무제한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정액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자, 정액제를 사용했을 때 요금이야. 7,800원. 끝. 기지. 그 다음에 한국당 500원이야. 한국당 500원. 그때 내가 X골 내려받아. 그럼 X골 내려받을 때 요금 얼마가 돼? 500X. 근데 얘가 더 유리한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가 더 저렴해야 되겠지. 저렴하니까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X의 범위 구하기 위해서 자, 양변을 일단 100으로 나눌게. 자, 100 나누니까 00. 자, 00 이렇게 지워지니까 자, 5X가 뭐보다 커야 돼? 78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겠죠. 양변을 5로 나누. 5로 나누니까 X가 되고 5로 나누니까 5일은 5. 그 다음에 5, 5, 25니까 15점 뭐뭐뭐 이렇게 되겠지. 자,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몇 곡 이상 내려받는 경우에 정액제를 이용이 유리한 거야. 15점 뭐뭐보다 더 많이 내려받을 때 유리한 거죠. 결국 몇 곡? 16곡 이상 내려받는 경우에 정액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네요. 이해하셨죠?